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의 김상입니다. 네, 금요일 밤 고수는 지금 문 활짝 열어봅니다. 자, 전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합의를 위한 차관급 실무 협상에 들어간 상황에서 시장은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틀간 열릴 실무 협상에서는 농업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인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소식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증시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개장한 지 30분가량 지났는데 아직까지 상승의 특별한 이슈는 전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3대 지수 모두 플러스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신들이 전하는 다양한 글로벌 경제 이슈들 분석해드리고요. 선물 투자 전략도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탄탄하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김동우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김동우 마스터 모셔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저희 어떤 이야기들 함께 또 나눠볼까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이제 돈 버는 이야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답이네요. 네. 이제 뭐 돈을 버는. 자, 이번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다 보니까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지만 이제 금요일이 되면 그래도 주말이 기다리고 있어서 금요일장을 좀 잘 마감을 하면서 또 즐거운 주말을 보내야 되는 이제 그런 하루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하지만 이제 월요일부터 주중에 좀 뭔가 좀 잘 풀리지 않으신 분들은 주말이 어떨까요? 주말이 아주 괴롭습니다. 그죠? 주말 동안에 다음 주 월요일을 손꼽아서 기다려야 될 정도로 힘드신 이제 그런 또 주말을 맞이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중에 좀 잘들 대응하셔가지고 금요일은 저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이제 주간장만 하고 대부분 마무리를 하고 또 이게 불금이라 하는데요. 불금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서 다 불타버리면 쟤밖에 안 남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미친 금요일을 즐기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하지만 이제 오늘 또 밤에 이 시간에 또 다시 출연을 해서 스트레스가 좀 심해요. 스트레스가 심하지만 오늘 1시간 동안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또 정보 그리고 전략 제시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자, 지금 저희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금요일 밤 이렇게 늦게까지 함께하고 계신데요. 분명히 이 시간 함께 하시면 그만큼 더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고수는 지금 그리고 김동우 마스터와 함께 하신다면 주말 굉장히 즐겁게 보내실 수 있을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더 다양한 정보, 자세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김동우 마스터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시면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들 얻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야신 김동우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참여하셔서 많은 정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고수는 지금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라이브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고수는 지금은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채팅창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도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김동우 마스터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현재 선물 시장 흐름들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본장은 오늘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선물 시장 시세도 함께 확인합니다.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전일 대비 0.21% 오름세입니다. 3,014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14% 상승입니다. 7,92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7% 오름세입니다. 58달러 60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22% 오름세입니다. 1,502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29% 하락세입니다. 1.1042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시세 전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오늘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함께 살펴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수백 가지 품목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무역대표부는 20일 관보를 통해 관세 면제 방침을 밝힐 계획이며 다양한 생활용품과 가전, 의료용품이 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중국을 달래기보다는 미국 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석유시설 피습으로 수출 물량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이라크 국영 석유 판매사에 원유 2천만 배럴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설 복구가 예상보다 오래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며 유가는 한때 2%가량 급등했습니다. 이에 사우디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이달 말까지 원유 공급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뉴욕 연은이 사흘 연속 초단기 자금 시장에 개입해 돈을 풀었는데 20일에도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런 자금 부족은 더 심각한 사태의 예고편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사흘간 2,030억 달러 투입에도 레포 금리는 상한선인 2%에 턱걸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시장은 분기 말과 연말 등 특정 시점마다 정기적으로 자금을 수혈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이 브렉시트 합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파운드화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융커 집행위원장은 인터뷰에서 브렉시트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노딜 브렉시트는 적어도 1년간 파멸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달러 대비 파운드화 가치는 0.62% 상승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동우 마스터와 함께 하나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가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산 수입품 수백 가지에 대해서 관세를 면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조명용품과 애완용품, 전동 스케이트보드 등 이 다양한 생활용품과 가전, 의료용품이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조치는 중국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정부의 대중 관세 부과로 손해를 입어왔고 또 대체할 공급처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미중 간 실무진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는 양국 간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은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소식 좀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자, 미국과 중국이 그간에 이제 뭐랄까요? 용어 상박이라 할까요? 이제 그런 싸움을 계속 해오고 있지만, 어쨌거나 서로 좋은 점은 없을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네. 어쨌든 싸움이 일어나는데, 맞으면 아프고, 때려도 아프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어떤 막연한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어떤 선전포고 그리고 실행으로 인한 압박 이런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로 인해서 어떤 소비자라든지 그리고 기업들 분명히 타격을 받고 가격은 더 비싸지고 하기 때문에 실물 경기에서 당연히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미국 입장에서도 기업들의 어떤 컴플레인도 굉장히 심해지고 네. 또 소비자들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또 내년에 대선을 위한 총선을 위한 또 어떤 달래기랄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중국 쪽에 이런 이제 수백 가지의 수입품의 관세를 면제를 할 예정이다라는 이제 발표가 나온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나쁜 소식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나씩 둘씩 이제 풀어가다 보면 서로 어떤 합의점을 돌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하게 되기 때문에요. 이제 다분히 미국 입장에서
미국 기업들을 위한 뭐 중국 달래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 의미도 어느 정도는 좀 내포가 되지 않을까. 사실 이렇게 뭐랄까 한국 옛말에 이렇게 눈 감고 아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 미국 기업들을 위한 어떤 조치이지 중국의 어떤 뭐 중국을 위한 중국을 좀 달래기 위한 그런 제스처는 아니다라는 이제 뭐 그런 보도를 했지만 사실 뭐 이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웃기죠. 이건 웃긴 어떤 보도라고 좀 보는데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보자면 어쨌든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타결로 가기 위한 뭐 하나의 한 과정이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뭐 호재 뉴스로 일단 받아들일 수 있을 걸로 봐서요. 시장에는 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미국과 중국이 또 실무진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소식도 양국이 협상 타결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시설 피격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자 수출 거래처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라크 등으로부터 원유와 석유 제품 수입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진정 국면을 보이던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기도 했는데요. 자, 사우디의 발표와 다르게 사태 수습이 예상보다 길어질 거라고 좀 시장이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사우디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 반박을 했는데 이달 내에 모두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다시 한번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복구가 예상보다 좀 늦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조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 자, 유가 관련한 소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어쨌든 지난 한 일주일 정도 됐나요? 이 사우디 폭격 사건으로 인해서 정유 시설이 파괴되고 그로 인해서 거의 뭐 20%에 가까운 원유 폭등 사태가 벌어지는. 하지만 이제 뭐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가격 안정을 지금은 찾아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때 뭐 말씀을 드렸죠. 10%, 20%, 5달러에서 10달러 정도는 오를 수 있지만, 하지만 거기에 좀 더 허풍이 좀 많이 뒤섞인 그런 또 뉴스도 있었죠. 뭐 100불 간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미친 소리다. 개무시하세요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건 지금 현재 5일 잠시 후에 뭐 종목 분석에서 제가 한 번 더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네. 절대 뭐 단기간에 100불 가는 일은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미국에서는 또 어떤 전쟁을 하기보다는 어떤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방어를 하려는 그런 뭐 유화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뭐 전쟁을 일으킨다고 해서 미국 입장에서도 진짜 수십조 원의 비용을 또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국제사회, 지금은 옛날처럼 이제 전쟁해 가면서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사우디가 그래도 세계 뭐 최고의 어떤 원유 수출 국가다 보니까 산유국이고, 하지만, 그 뉴스 이후에 굉장히 좀 빠른 시간 내에 예상보다도 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복구 처리를 좀 하고 있다라고 지금 계속 발표를 해서 네. 지금 현재는 절반 정도는 다 처리를 하고 있다. 한데 지금 사우디에서는 뭐 이라크의 원유 수입을 타진한 적이 없다라고 말은 하는데요. 그거는 뭐 저희가 알 수는 없는 내용이겠지만 뭐 사우디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제 기존에 파괴된 것까지 해서 다시 한번 복구할 수 있는 뭐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굳이 이라크에서 수입을 한다는 그런 발언을 굳이 그렇지 않다라고 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수입을 하든 안 하든 뭐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석유 시장이 다시 안정화를 찾아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보여져서 뭐 사우디가 이라크에 원유 수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뭐 절대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그 현실적으로 뭐 사우디 뭐 산유국들의 어떤 깊은 뭐 그 속내를 뭐 저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사우디 사태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을 했고 뭐 저희 나라도 당연히 소비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원유 수입을 하고 나면 대부분이 3주 후부터 그 가격이 적용되는 뭐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3주 후, 그러니까 한 주가 지났고 한두 주 후에는 좀 더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 63불대까지 올라간 그 원유가 그 다음 날부터 해서 또 급격하게 또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요. 네. 소비자가에 뭐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조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가격 상승은 뭐 불가피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우디가 이라크에 원유 수입을 하는 문제는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다만 원유 공급 차질이 향후에 얼마만큼 더 길게 갈지 네. 아니면 빠른 시간 내에 복구될지가 향후 오일 가격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 잘 체크하시면서 원유 시장 대응도 전략을 잘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가 관련해서는 사우디의 원유 공급 회복 속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보자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유가 관련한 더 자세한 전략은 잠시 후에 저희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도록 하죠. 뉴욕 연은이 사흘 연속으로 초단기 자금 시장에 돈을 풀었습니다. 레포 금리가 급등하면서 연은이 사흘 동안 레포 거래를 통해서 2,030억 달러를 긴급 공급했는데요. 그럼에도 목표치의 상한선에 턱걸이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에 일각에서는 뭔가 심각한 사태가 나타나려는 전조증상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왜 이 사태가 계속 며칠째 지속이 되고 있고 또 뭘 의미하는 건지 뭘까요? 글쎄 이게 뭘까요? 네. 뭐 연준에 제가 뭐 직원이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뭐 소식통만 보고 저희가 뭐 대부분은 이제 감안을 하고 힌트를 가지고 대충 예측을 해보는 이제 그런 뭐 부분인데요. 네. 사실 이제 미국 연준에서 지금 3일 연속 초단기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느 정도는 자금 시장에 위축이 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간에 또 더군다나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근래에 물론 이제 급반등을 하면서 지수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거래량이라든지 투자 자금 자체의 규모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연준에서 어떤 큰 비상사태가 나기 전에 미리미리 거기에 대비한 그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지 않는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제 연말로 가면서 이제 배당이라든지 그리고 연말에 소비 또 하다 보면 이제 현금 흐름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이제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또 연준에서 아마 이런 시장 조치를 하는 걸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진짜로 지금 저희가 알지 못하는 현재 뭐 어제도 그랬고 최근에 나온 미국 경기 지표 자체는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네. 의외로 굉장히 아직은 호조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도 이제 판단을 했는데요. 이제는 그 수개월 전부터 다우 지수도 뭐 크게 하락을 하고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고 관세부가 계속 됐기 때문에 이 여파가 과연 몇 월 달에 나올까? 제가 봐서는 10월, 11월 연말로 가면서 그 여파가 실질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을 갖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경기 지표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여름 기간 지금 뭐 7월, 8월, 9월 성수기잖아요. 뭐 휴가철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미국도 소비 시장에서는 오히려 상반기 쪽보다는 더 늘어날 수도 있어서 경기 지표 자체가 조금 잘 나오지 않았을까. 3분기 기준으로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고 해서. 근데 겨울로 들어서면 이제 심각한 문제로 또 대두가 되죠. 왜냐하면 이제 유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뭐 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개인 소비 시장에도 굉장히 위축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미국 연준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뭐 정치계라든지 경제계보다는 좀 더 준비성이 좀 철저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연준의 이런 향후에 이런 시장 개입 조치가 어느 정도 계속 진행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면 분명히 근간에 터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라면 단순한 시장 개입으로 인해서 안정화를 찾을 수 있다면 다행이고요. 해서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실무 협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10월에 본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향후에 좀 더 지켜보면서 전략을 좀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연준이 향후에 계속 시장 개입에 대해서 앞으로 쭉 한번 지켜봐야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클로드 융커 유럽 집행위원장이 브렉시트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브렉시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성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면 백스톱 조항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자, 그리고 합의에 대해서 이번에 한 발 약간 물러선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협상 타결 기대감에 파운드와 가치는 상승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존슨 총리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자, 브렉시트 관련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네. 저번 주에도, 저번 주 아니죠. 이번 주 월요일 날도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국판 트럼프를 보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 하는 행동도 똑같고요, 지금. 하는 액션 자체도 어쩜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하고 이렇게 유사할까 해서 네. 이 뉴스를 볼 때마다 그리고 뭐 이 존슨 총리 이게 보면요. 굉장히 대통령 같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의 이 총리 같지 않은 좀 그런 좀 코스프레가 좀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근데 어쨌든 이제 브렉시트로 가냐, 노딜 브렉시트를 지금 계속 강경하게 주장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일종의 뭐 그런 그 선점을 하기 위한 어떤 강경책으로서의 뭐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노딜로 간다 하면 과연 그 사태를 한 사람의 그 행정부로 인해서 향후에 전체적인 국가의 어떤 경기 침체라든지 악재가 나온다면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브렉시트 쪽으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그렇게 가야지만이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그리고 유럽 쪽도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아갈 수 있겠고, 지금 그 유로화 같은 경우도 워낙에 예전에 비하면 진짜 많은 가치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네. 제가 아마 월요일 날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유로화의 단기 저점을 노린 매수 쪽의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발언 드린 이유도 서서히 윤곽을 조금씩은 좀 잡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안쪽은 어느 정도의 뭐 가협상이라도 이제 브렉시트 쪽으로 방향이 좀 잡혀져서 유럽 연합 쪽에서도 조금은 안정된 그런 모습이 필요한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라면 유럽 경기 정말 침체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로점에 서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현재 그 존슨 영국 총리도 트럼프처럼요 강경 발언했다가 어느 정도는 한 발자국 백스텝을 밟아주는 척하고 하지만 여전히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마음의 여진이 있다라고 일단은 그 옵션을 제시를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딜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이 아닐까 싶어서요. 일단은 뭐 브렉시트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가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브렉시트에 관한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봤고요. 네, 지금까지 김동우 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꼼꼼하게 시황 분석해드렸는데 더 다양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김동우 마스터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시면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야신 김동우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현재 선물 시장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본장은 현재 플러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선물 시장도 함께 확인하시죠. 미니 S&P 500부터 확인합니다. 0.25% 오름세입니다. 3,01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14% 오름세입니다. 7,92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22% 상승입니다. 58달러 90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18% 오름세입니다. 1,502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38% 하락세입니다. 1.1031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 시장 시세 다시 한번 전해드렸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김동우 마스터와 함께 다뤄볼 이슈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미중 간 실무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이 다음 주 미국 농가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사우디 석유 시설 피격 배후 공방전 속에 유가는 이틀째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골드입니다. 이란이 미국과 전면전 주저하지 않는다고 강경한 입장 보이며 중동 지역 긴장감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스닥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 다음 달 초에 미중 고위급 협상이 예정이 돼 있죠. 그리고 이틀간 실무 협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협상에서는 농업 분야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에 중국의 농업부 차관이 미국 지역의 농가를 방문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현재 구간 나스닥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나스닥은 매수 의견 주셨네요. 나스닥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사실 예. 제가 이제 뭐 금요일 밤이고 해서 좀 강하게 좀 어필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업을 뭐 다운 아니면 업을 들었는데요. 예. 지금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의 어떤 그 매수를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현재 구간 자체는 그간의 상승에서 약간의 조정 구간으로 하방 압력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전고점을 뚫어내지 못하고 지금 여기서 현재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어제 이번 주에 발표된 그런 지표들이 굉장히 뭐 호조를 띄웠고요. 네. 더군다나 지금 실무 협상이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실무진 협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호재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에 영향을 끼친 어떤 이렇게 이슈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부풀게 하는 원래 이제 시장이라는 건 어떤 기대감에 시장이 흔들리고 막상 뉴스가 나올 때쯤이면 이미 고점에 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 좀 약간의 눈치 장세가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이번 한 주 내내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대감은 있지만 어떤 정확한 이슈가 나오지는 않았다 보니까 네. 시장이 위아래로 어떤 박스 구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월요일 날도 제가 하단과 상단에서의 매도와 매수를 할 수 있고 혼조 흐름이 좀 지속될 거라는 예상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일단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상단 쪽엔 제가 7,900선 내외 그리고 하단 쪽에 7,800 이 구간의 단기 아마 박스 구간을 설정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은 아랫단에 역시나 7,800선의 하단과 그리고 상단은 8,000선의 상단 단기 박스 구간을 설정해 드릴 건데요. 네. 그래서 만약에 눌림이 온다라면 1차적으로는 7,850 라인 내외에서의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가자면
뭐 현재 뭐 분봉으로 보시자면 이게 60분봉인데요. 지금 그 60분봉에서 강하게 윗단을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7,950선을 강하게 좀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지만이 탄력적으로 8,000선을 향한 그런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겠지만 현재는 단기적으로 좀 밀리는 모습이 보여서 어느 정도 지금 7,900선 그리고 7,880선 내외까지의 만약에 조정이 나와 준다라면 그쪽 부분에서는 매수도 한번 가능해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는 굉장히 애매한 자리예요. 상방과 하방이 같이 열려져 있는 자리고 네. 더군다나 금요일이다 보니까 금요일의 특성이 주로 이제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거의 뭐 12시 이후, 뭐 1시 뭐 이후에 어떤 흐름이 좀 많이 나오면서 변동성을 확대하고 이제 그런 성격이 강하고요. 오늘 주간에 보시면 지금 보시다시피 주간에는 크게 많은 변동성이 나오질 못하고 있고 뭔가 또 이슈가 하나 좀 터져준다면 악재든 호재든 해서 상방과 하방에 어떤 흐름이 한 번쯤은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횡보가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하단 쪽은 뭐 좀 짧게 보자면 7,890선 내외에서의 매수 한번 가능해 보이고요. 하지만 요즘 이런 그 박스 장세가 손절 라인 잡기도 좀 사실 애매하고 하긴 한데요. 그래서 1차적으로 7,890 라인 그리고 2차적으로 7,870 라인대의 단기 매수 전략 한번 드리겠고요. 각 라인의 손절은 30틱으로 일단 설정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은 단기적으로 7,950선 돌파 여부 혹은 저항 여부 체크하시면서 전략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아무래도 분위기는 좀 좋게 이어지고 있다. 해서 현재의 일봉상 조정 구간이 약간은 나오고는 있지만 이 상승세만 한번 뻗어준다면 다음 주 초반부터는 좀 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나스닥은 일단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현재 한 7,800선 하단 그리고 상단 8,000선으로 해서 좀 박스 구간 형성하고 있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1차적으로는 7,890선 그리고 2차적으로는 7,870선에 단기 매수 포지션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각 손절은 30틱 정도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피격의 배후를 두고 미국과 이란이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 미중 실무 협상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지면서 국제유가 이틀째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유가는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지 대응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오늘 오일은 관망 주셨네요. 오일은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최근에 오일이 가장 대응하기 어려운 지금 종목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이 차트 보시면 이제 16일 날이죠. 이제 사태 터지고 네. 주말에 사태가 터지고 월요일 날 갭 상승을 하면서 전일에 종가가 거의 55불대 내외였는데 네. 64불 가까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하지만 지금 좀 전에 그 이슈에서 말씀드렸던 사우디 사태가 조금씩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더 큰 악화된 사태로 연결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유가 자체가 워낙에 위로 많이 급등을 한 이후에 지금 아래로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그 사태 벌어지기 이전의 가격대로 비하자면 여전히 상승의 폭이 큰 상태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지수 선물의 상승이 나오면 원래 원유도 같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지수 선물의 상승이 강하게 나와도 원유는 크게 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전략은 원유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관망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선 쪽에 종목이 뭐 수십 가지가 있는데요. 메이저 종목만 뽑아도 최소 5종목에서 10종목 정도의 종목을 얼마든지 잘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굳이 이
힘든 흐름에 원유에 굳이 목을 벨 필요가 있을까 네, 해서 저희도 오늘은 사실 원유에 대한 진입을 하지를 않았고요. 어제까지는 어쨌든 진입을 하되 단타 종목으로서만 단기 진입으로서 상단에서의 매수는 잘 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전히 높은 가격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또 갑자기 돌변하는 한 번 더 공격이 나왔다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면 이 또 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65불대 70불 선까지도 미친 듯이 또 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떤 포지션 매매보다는 단기 전략으로만 대응을 했고요. 해서 오늘 금요일 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뭐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원유는 오일은 오늘은 전략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음 주에 매매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은 현재 상황에서는 좀 방향성을 잡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관망하는 것으로 결론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골드 함께 살펴보죠.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가할 거라는 소식에 이란 역시 군사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대응할 거라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는데요. 자, 이에 미국은 평화적인 해법을 원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중동 지역 불안감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현재 구간에서 골드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골드는 매도 의견 주셨네요. 골드는 좀 어떻게 볼까요? 네, 뭐 골드는 제가 지난 한 달간 계속해서 매도 신호만 드린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이번 주 월요일 날도 제가 올라오면 뭐 매도하시라 그랬지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어쨌든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골드가 상승으로 간다 하더라도 1,530달러를 넘어서기는 좀 버거워 보인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지금 뭐 영국 쪽에 브렉시트 협상 여지가 나온다고 해서 금값이 상승을 했다고 뉴스가 나오는데 저는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돼요. 얘네가 협상 타결의 여지가 있는데 금값이 왜 오릅니까? 저는 그 뉴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미국과 중국의 실무회담 뭐 진행되고 있고, 이번 주 지금 뭐 미국 경기 지표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간에 지금 매주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골드가 2,000불을 가는 일은 절대 없다. 네. 올해 안에는 절대 없다. 아니면 내년까지도 절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99%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반등시마다 현재 뭐 일봉상 골드가 좀 반등을 위한 침체 구간을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요. 이 구간은 아무래도 이제 한 방 먹이면 다시 한번 침체로 들어갑니다. 해서 단기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바로 매도는 조금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1차적으로 1530선의 저항 여부 확인하신다면 1530선 내외에서의 매도가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좀 더 추세를 보고 최소 100틱에서 300틱 정도까지는 단기 추세를 보고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좀 더 뭐 소액자분들이 뭐 대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1차적으로 1515라인대 여기서 1차적으로 매도 가능해 보이고요. 손절은 뭐 길게 잡지 맙시다. 20틱 정도만 제가 설정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517라인에 손절 라인 설정하시고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라면 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2차 라인은 1522라인으로 설정드리겠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20틱 정도의 손절 라인 제시해 드리겠고요. 그래서 매수 쪽보다는 물론 오늘 만약에 미국 지수 선물들이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라면 같이 비교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급 하락을 한다든지 뭐 이런 모습이라면 골드의 매도 포지션을 조금은 기다리셨다가 진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미국 지수가 뭐 급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오늘 좁은 구간에서 혼조 흐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가 따르지는 않을 것 같아서 1차 대응 1515라인, 2차 대응
1522라인대에서는 단기적으로 진입을 하셔도 30틱 정도의 단기 수익은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만약에 전략을 드린다면 매도 전략으로 일단 설정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골드는 매도 전략 주셨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1515선에서 1차적인 매도 주셨고, 손절은 1517달러 선으로 조금 짧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1522달러 선의 매도 포지션, 대응 전략 주셨고요. 자, 골드와 같은 경우는 지수 선물과 계속해서 비교를 하면서 대응을 해보라고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김동우 마스터와 함께 현재 이슈와 전략 짚어봤습니다. 네, 현재 시각 11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 다양한 이야기들 나눴는데 현재 선물시장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본장은 계속해서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선물시장도 함께 확인하시죠. 미니 S&P 500부터 확인합니다. 0.19%, 0.18% 오름세입니다. 3,01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01%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7,918달러 선, 18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89% 오름세입니다. 58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27% 오름세입니다. 1,503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41% 하락세입니다. 1.1028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습니다. 자, 저희 오늘도 다양한 외신 소식들 가지고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저희 아까 이야기 나누는 도중에 속보 자막이 몇 가지가 떠서 이 부분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또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해졌는데 먼저 이 연은 의원들이 여러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보스턴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는 필요치 않다. 금융 안정을 해칠 위험이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좀 어떻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번 FOMC 회의에서 굉장히 의견들이 많이 갈렸다고 보도가 됐거든요. 네네. 네. 이 사람들은 또 왜 이럴까요? 아무래도 그 위원들의 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느 그룹을 가더라도 100% 똘똘 뭉친 그룹은 없어요. 대부분이. 네. 북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하는 척만 하지. 근데 지금 보스턴 총재가 그런 발언을 했다라면 트럼프 쪽에 그 편이 아니겠죠. 그쪽 네. 그룹이 아니지 않을까 해서 크게 보스턴 연은 총재의 금리 인하가 필요치 않다라는 발언이 결코 좋지는 않은 뉴스예요. 네. 시장에서.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금리 인하가 왜 필요치 않은가? 그렇다면 경기 부양이 필요 없고 경기 자체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경기 정말 좋아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왜 연준에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하고 압박을 할까요? 그거는 굉장히 엇박자적인 그런 강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잘못된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스턴 총재의 금리 인하 필요치 않다 전 뉴스도 본인의 개인적 생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현재 나온 지표라든지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자기의 의견을 표출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둘째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그런 그룹적인 그런 우파와 좌파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또 줄당기기 싸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금융시장에는 글쎄요 이렇게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면 좀 혼란이 오기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결코 좋은 뉴스는 아니지 않을까 해서 하나의 좀 가볍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결론이 나야지만 금리 인하가 되든 인상이 되든 이렇게 나오는 거지 필요치 않다. 내 생각은 필요치 않다. 저 한 사람 때문에 크게 흔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속보는 이번에는 세인트 연은 총재의 발언이네요. 금리 더 내렸어야 신중한 위험 관리다. 금리를 더 내렸어야 한다. 이번에도 역시 시장의 예측대로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내렸어야 한다는 주장이죠. 네네. 자, 이런 발언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세인트 연은 총리한테 네. 박수를 보냅니다, 일단. 어. 왜냐하면 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네. 경기 부양책으로 해서 경기가 좋아졌다고 하면서 금리 인상을 했단 말이죠. 그때는 트럼프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금리 왜 올려? 이런 얘기 처음엔 안 했어요. 그만큼 이제 경기가 나로 인해서 내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연준에서도 금리 인상을 지속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작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법인세이나 너무 과하게 하고 그리고 뭐 관세 부과 기타 등등 하자면 물론 일자리가 늘어나서 고용이 좋아지는 건 좋지만 뭐 임금은 크게 또 상승을 하지 않고 소비자 물가는 올라가고 그러면 개인 소비 지표는 어떻게 돼요? 지표만 올라갔을 뿐이지 실질적인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기존만 못하다는 이제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단 말이죠. 피부로 느낄 때는 그렇게 봤을 때 금리는 조금 더 인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미국이 네. 금리 인상할 때 우리 못했단 말이죠. 네. 왜? 국내 경기 좋지 않아요. 내년까지도 좋지 않아요. 그렇다면 좀 더 그 폭을 좀 줄여서 엇박자가 나는 그런 부분들은 좀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세인트 연은 총재 금리를 더 내렸어야 한다는 발언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안쪽에 네. 한 차례 더 0.25%라도 좀 금리 인하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비둘기파적이시네요. 제가 그런가요? 네, 일단 세인트 연은 총재의 발언과 관련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속보가 또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은행에 최고 수준의 제재를 명령했다라는 속보가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자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속보로만 전달이 됐는데 엊그제였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이내에 제재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네네. 했는데 그것을 지금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네, 결정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군대를 동원한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지만 이 며칠 사이에 아무리 미국이라도 수십조 많게는 수백조가 들어가는 그런 전쟁이 발발을 시키는데 갑자기 그 소집을 해서 무차별 공격을 할 수는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전쟁이 지금은 옛날에 베트남전이라든지 걸프전 이때하고는 지금 시대가 틀리다는 얘기죠. 네. 그만큼 이제 다른 나라 이란 서로 핵무기 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이제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달로 가든지 안드로메다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트럼프 행정부에서 48시간 내에 내가 제재하겠다라고 발언을 했고 그렇다면 당연히 뭔가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궁예지책으로 내세운 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경제 네. 압박이겠죠. 그래서 이란 은행 최고 수준의 제재 명령, 굉장히 압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제재 전략 중에 하나일 뿐이지 후선책으로도 지금 많이 찾고 있겠죠. 많은 네. 이제 머리를 돌리면서 어떤 제재를 더 할까, 강경적인 그런 이제 제재 전략도 아마 수시로 나올 것 같아서. 이란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손들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서로 어느 좀 합의선을 조금 찾아가면서 유가 쪽에 안정은 좀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은 네. 군사적인 대응이 아니라면 그냥 이렇게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겠다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영향이 군대를 동원해서 네. 전쟁이 난다고 하는 거하고는 진짜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경제 제재로 간다라면 네. 또 풀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야지.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도 지금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무역 전쟁을 하다시피 네, 네. 경제적인 경제 전쟁으로 간다면 그래도 그나마
진짜 실질적인 전쟁보다야 뭐 100번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으로 가는 거는 네. 얼마든지 다 합의를 할 수 있고 잘 풀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그렇죠. 양국 다 어느 쪽이나 군사적인 그렇게 부딪힌다면 양측 다 피해를 보게 그렇죠. 마련이니까 뭐 서로 미국도 죽는 거죠. 그걸 원하지는 않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 트럼프 대통령 조금 전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자, 오늘 김동우 마스터와 함께 여러 가지 깊은 이야기들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김동우 마스터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